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응용 2주차 수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리사 이와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요. 요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크게 섹션이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섹셔닝, 그러니까 단면 자르기, 그 다음에 테슬레이팅, 쪽매 맞추기, 그 다음 폴딩, 접기, 그 다음에 콘터링, 윤곽 형성, 그 다음에 포밍, 성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쭉 살펴보기는 할 거고요. 그것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응용하고 그 다음에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2주차 오늘 수업에는 이제 폴딩 부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폴딩, 접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접기는 평평한 표면을 3차원의 무엇으로 변하게 한다. 접으면 평평한 표면이 3차원 표면으로 바뀐다. 형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하학으로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강력한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차원의 어떤 면이잖아요. 면. 그죠? 이 면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3차원적인 어떤 공간, 볼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원이라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놓을 수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바닥으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2차원인데 얘가 이렇게 한 번만 접어도 3차원이고 어떤 공간이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양한 응용이 생길 수 있고요. 한 번 더 접으면 뭐 이를테면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면들이 이렇게 있고 요 면들에 이제 요 접힌 면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에 변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기술이다.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 이 접기를 통해서 굉장히 다른 구조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종이 접기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은 뭐 학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개구리를 만든다거나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어떤 개체를 만드는데 집중을 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드는 구조물들은 그 구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전부 다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시면 요 그냥 A4지 한 장을 이렇게 접어 놨더니 결국은 요렇게 돼서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쓸 수 있는 뭔가가 공간들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조체도 이렇게 접어 놨더니 이 아래쪽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죠. 나머지 이 박스 공을 접었더니 이 안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와플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이걸 다 펴고 나면 2차원의 이 면이잖아요. 2차원의 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그 모든 생산물들, 그러니까 프로덕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 그 원자재, 원재료가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합을 해서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그 사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문들을 이제 제가 번역한 부분들이라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구글 번역기나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한 거니까 말들이 조금 이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접기 샵 1. 접으면 평평한 표면이 3차원 표면으로 바뀐다. 형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하학으로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강력한 기술이다. 접이식 재료를 다른 평면 재료에 도입하면 이러한 재료는 강성을 얻고 길게 걸쳐질 수 있으며 강성이 생기는 거죠. 길게 걸쳐질 수 있고 자체적으로 지지될 수 있다. 접는 것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이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여러 방식으로 효과적이다. 건축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접기의 사용을 확대했다는 것은 놀라운 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3D에서 혹은 3D 맥스에서 스케치업에서 뭔가를 만드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업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접어보고 이렇게도 접어보고 저렇게도 접어보고 막 새로운 방식의 도전들을 하다 보면 어떤
그 구조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형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3D에서 만들어내면 더 새로운 이제 창작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이 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처음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창작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좀 깔려 있고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3D 맥스나 스케치업이나 혹은 라이노나 다들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아이디어가 만약에 안 떠오른다면 이렇게 종이를 직접 손으로 접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접기 사용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건축에서 접기는 이론적 개념, 형식적 전술, 그리고 말 그대로 물질적인 운용이다. 당연히 이 장은 물질적 운용에 초점을 맞추지만 다른 연관성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어떤 경우든 접는 것 또는 주름 잡는 것은 기본적인 재료의 특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공간과 영역을 출현시킬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축 재료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놈을 이렇게 접으나 혹은 이렇게 접으나 결국은 이 물질의 그 물질 자체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물성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고요. 근데 이걸 접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불에 태운다거나 그다음에 물에 빠뜨려 갖고는 이렇게 녹여버린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물질의 특성을 잃어버리니까 조금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접는 행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된 프로덕트의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없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는 방식을 이용한 구조적 노력이 응집력과 연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잠재력에 있다는 것은 단일 언어 내에서 경쟁적인 공간, 문화적, 사회적, 프로그램적, 상황적 조건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렉 리는 1993년 접기 구조에서 단일 효과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연속 혼합물 안에 관계없는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접기 구조에서 단일 효과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연속 혼합물 안에 관계없는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 재료를 가지고 한 가지 방법으로 접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의 느낌들이 굉장히 좀 통일성 있는 그런 느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재질이더라도 이게 어떤 접히는 방식이 비슷하다면 이걸 연속해서 놓으면은 같은 비슷한 느낌들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류의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새로운 연속 혼합물 안에 관계없는 요소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접기 구조에서 이런 어떤 비슷한 느낌들이 막 나죠. 그러면 이게 재질이 바뀌고 심지어는 공간의 크기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더라도 비슷한 느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기의 방식 하나들을 혹은 단일 요소가 특성이 있는 무언가가 나오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접기 방식이나 공간의 어떤 형태의 반복적인 느낌으로 통일된 느낌들을 줌으로써 재료가 바뀌거나 공간이 바뀌거나 크기가 바뀌더라도 사람들한테 하나의 그 느낌들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대략 지난 15년 동안 건축가들은 이 기술을 확실히 받아들여 연속적인 표면, 공간 형태의 점진적으로 만들어냈다. 비판자들은 접힌 부분의 물리학과 개념에 내재된 복합성에 결코 접근할 수 없다고 정당하게 주장해왔다. 접힌 부분은 다른 모든 이론적 구조와 개념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조의 공식적인 영역을 초과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따라 좀 주장이 다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이라는 물성과 특성이 있는데요. 이 종이 A4지 종이가 가진 느낌이나 우리가 여기에 상상하거나 부여하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더 이상 이 접힌 부분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또 비판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좀 있죠.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형태적 디자인을 가진 다양한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렇죠. 분명히 이거를 이 그대로 두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균일하게 접혀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울룩불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접어 놓으면은 나름의 어떤 새로운 의미와 그다음에 이렇게 막 깨끗한 매끈한 혹은 날카로운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다양한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류의 작품으로 이미 이제 구조화가 돼서 건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분명히 만들었다. 이 언어 내에서 물질의 실제 접힘은 부분적으로 그것의 개념적 열망에 따라 건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만약 바닥이 벽과 천장이 되려면 재료도 접혀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바닥 보통은 평평한 것들은 바닥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벽재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이런 바닥면이 올라와서 천장이나 혹은 벽이 되려면 이렇게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바람도 불고 위에 이렇게 뭐 눈도 내리고 비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접혀야지 이게 바닥이나 벽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들은 광범위하다. 메트로폴리탄 건축의 교육장의 곡면 합한 벽, 다니엘 리벤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에 포장된 금속 코너 패널, 그리고 외국 사무소 건축가의 요코하마 국제항만 터미널의 구조적인 외피 등은 모두 전체적인 아치형물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재료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재료 기술로서 접기는 더 빌딩 체계를 표현하는 2차적인 시스템만 구현되지 않는다. 접이식 재료의 운영도 디지털 제조 공정에서 주도권을 획득한 생성 설계 도구다. 여기 보면 요코하마 국제항만 터미널, 그 다음에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유대인 박물관은 2001년 개관했는데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도 알다시피 뭐 엄청나게 그 나치한테 탄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뭐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접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고통의 기억들을 이제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로서도 이렇게 접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접혀 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고 그 굉장히 강한 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또 느낌들이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혀 있는 것들은 다른 의미와 그 다음에 느낌들을 주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995년에 당선된 요코하마 국제항만 터미널 설계는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뭐랄까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이렇게 뭐 산처럼 조금 이렇게 둔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짝 찢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보내고 여기에 또 이렇게 찢어 놓고 이런 류의 이제 그 접기가 이거를 자세히 확대하면 물론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접힌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뭐 평행한 것들이 이렇게 요런 벽이 있으면 요런 것들이 이렇게 가위로 찢어져 가지고 한번 찢어 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류의 느낌들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뭐 접기의 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뭐 휘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접은데 찢어져서 이런 류의 느낌들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그냥 자연 상태에 있었던 이 평면이 이렇게 찢어져서 올라오면서 의도적인 어떤 이제 공간의 변화들을 주고 형태도 변화가 있고 당연히 이 안에는 이런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고요. 개념적 건축 기기로서의 접기처럼 연속적인 표면으로 유동성과 다기능성을 창조하려는 포부를 공유한다. 접힘은 자연적으로 변형을 발생시킴으로써 표면의 3차원 어휘를 확장시킨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아까 설명했던 그런 평평한 면이 의도적으로 변형이 되거나 혹은 3차원적 어휘가 3차원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걸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3차원 공간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휘거나 접거나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찢어서
이렇게 올림으로써 3차원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3차원 어휘를 확장시킨다. 디지털 도구는 미묘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변조를 가능하게 하여. 물론 그렇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걸 막 보여주면서 이게 공항이야, 혹은 이게 항만센터야, 멋있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3차원적으로 뭘 만든 다음에 이걸 확대를 해갖고 여기에 사람이 조그맣게 이렇게 막 기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3차원 이제 그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기하학적 변조를 가능하게 해서 차이에 대한 통합과 평화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재료의 접힌 부분을 도입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강성은 이 기술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원래는 이 종이라는 게 이렇게 눌러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고 이렇게 막 접히고 휘어지잖아요. 휘어지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은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구조적인 강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그 재질 혹은 그 자재가 가진 그 능력들을 다르게 배가시키거나 아니면 특성들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폴딩 샵 3로 넘어가서 접기의 구조적 잠재력을 조사한 설계 선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초와 중엽은 펠렉스 칸델라, 에두아르도 카탈라노, 피어 루이지 네르비, 그 다음에 에두아도르 토르자 등의 기술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실험의 시대였다. 그래서 여기 뭐 찾아놓은 거 잠깐 보죠. 펠릭스 칸델라라는 사람은 20세기 초에 요런 류의 디자인을 했는데, 요런 이제 그 디자인들이 하나도 없을 때 처음 이런 그 구조적인 디자인을 하면 얼마나 쇼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펠렉스 칸델라라는 사람의 이제 작품을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 에두아르도 카탈라노 보시면 요런 거, 그 이제 조금 더 뭐랄까 그 간결하고 정갈한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기존의 콘크리트에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류의 디자인들, 그 다음에 피어 루이지 네르비, 요 와플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워낙에는 그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 위에다가 어떻게 이걸 얹어도 이 종이는 사실은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 종이를 어떻게 얹어도 이렇게 처지죠. 처지는데 얘를 이렇게 접어서 올리게 되면은 안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와플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보면은 거의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는데 큰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적 설계와 그 다음에 미적 부분을 동시에 가져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르자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디자인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아까 봤던.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기술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구조적이고 건축적인 실험을 많이 하던 이제 시대였죠. 이러한 엔지니어 건축가들은 얇은 쉘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적인 우아함과 재료의 가벼움을 추구한다. 예전에 그 성이라든지 뭐 무슨 그 이제 동양 건축은 목조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뭐 석조 건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쾰른 성당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성당들이나 그다음에 예전에 성들 있죠. 영국에 있는 뭐 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말로 벽돌을 혹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막 벽의 두께가 이만큼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렇게 두꺼워야 높이 쌓아서 올리는데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벽을 이렇게 얇게 만들고 뭐 그 인간을 위한 디자인 수업 시간에도 나오지만 벽과 기둥을 분리해 가지고 굉장히 얇은 그런 느낌들을 줌으로써 세련된 느낌들을, 그래서 쉘 콘크리트 건물의 구조적인 우아함과 재료의 가벼움, 그러니까 재료가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죠. 막 옛날 건물처럼 육중하고 막 땅에 꽉 처박혀 있는 그런 분위기보다 꼭 이 천장이 날아다니는 이런 분위기들 있죠. 천장이 꼭 공중에 떠 있고 그다음 팔랑팔랑 날고 있는
그러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와도 문제가 없는 이런 류의 느낌들을 주니까 얼마나 이제 쇼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료의 가벼움을 추구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주름진 형태와 쌍곡선, 곡선을 중심으로 자주 설계되었다. 더 단순한 기하학적 모델인 접힌 판 구조도 널리 퍼져 있었다. 다소 지나친 느낌의 표면이 희석된 반면에 아코디언 모양의 콘크리트 지붕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꽤 흔해졌다. 콘크리트를 접은 형태로 주조하는 구조적인 잠재성과 함께 비교적 쉽게 조형물을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조합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은 차치하더라도 이 건물들은 구조적인 성능과 외합을 결합하기 위해 기하학을 사용한 신세대 건축물이다. 그쵸? 경제성은 뭐 이렇게 일단 잠깐 접어 놓더라도 구조적인 성능과 외함을 결합하기 위해 기하학을 사용한 구조적인 성능과 그 다음에 외형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하학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결국은 건축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세대 건축물이었다. 강화 콘크리트 구조 프로파일은 접은 미학으로 수정되는 프로젝트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하부 서비스 구역이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시죠? 이렇게 접은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접힌 구조물들이 서너 개가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른 우손 이것도 한번 클릭해서 봅시다. 마스터 워크에서 훨씬 더 덜 유명한 측면인 이 구역은 보시면은 굉장히 막 기하학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이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단면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런 거 우손의 설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기하학적 그 완성도를 추구를 했죠. 그래서 덜 유명한 측면 이 구역은 접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단열 빔의 집합이다. 보통 평평한 슬래브를 지탱하는 직사각형 빔의 계층적 구성이 여기에서 구조적인 천장 풍경으로 변형된다. 그래서 이제 르꼬르비제의 그 설계들을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도미노 시스템으로 해서 판 지붕이 이렇게 몇 개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말 이 육중한 것들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보와 벽들이 얘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거 자체로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태적으로도 굉장히 새롭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가벼운 느낌을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접히는 것은 텍토닉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다. 1962년에 완공된 월터 네치앤 스키드모 오앵즈 앤 메릴스의 공군 아카데미 카데트 채플은 프리즘적인 주름을 사용하여 지붕과 벽을 병합했다. 더 작은 규모의 얘들도 프리즘적인 적기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하일리 앵겔의 책 구조 시스템은 접힌 판 두 개에 세 개의 힌지 프레임, 교차 접히면 구조물을 모사하기 위해 스케일링된 종이 모델을 사용한다. 이것들은 종종 실물 크기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모델들은 건축과 산업 디자인 사이의 생산적인 영역에서 포착된 다양한 작업을 자극했다. 그래서 이제 뭐 페이퍼 아키텍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지어지지 않지만 디자인적으로 이걸 건물로 이렇게 지을 수 있다, 혹은 지으면 예쁘겠다, 이런 류의 디자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건축물로 지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 제품이라든지 뭐 각각 여러 가지 산업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자극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축 디자인 부분이 사실은 세계적인 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앞서가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건축이 가장 그 돈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건물을 또 많이 짓던 시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뭐 진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건축 경기가 최고의 활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많이 지어대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들의 어떤 디자인적 시도와 노력들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다음 폴딩 샵 4, 물론 접히는 것은 구조 전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2차원, 3차원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대표하여 표면 자체를 3차원 공간 구조로 만드는 풍부한 잠재력을 설명한다. 접는 것은 공예 기반 관행과 제품 디자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도구가 전통적으로 객체 지향적인 관행과 건축적으로 확장된 작업을 이어주고 있다. 디지털 제작인
방식은 인 접기는 새로운 차원을 차지하며 건축 자재를 말 그대로 제자리에 접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이 책에 기술된 모든 기술들 중에 접기는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형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성의 가장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접기를 먼저 제가 들고 온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응용해서 여러분들 설계 작품에 집어넣기도 좋기 때문에 먼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디지털 방식에서도 그랬듯이 소프트웨어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번역을 활성화하고 능률을 했다.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라이노와 같은 모델링 프로그램에는 단독으로 구부러진 표면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명령이 내장되어 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인 폴딩 플러그인, 루미나 디자인, 셀프 마스터, 페파쿠라 디자이너 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클릭해서 볼까요? 그래서 이제 루미나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이런 접기들을 접어가지고 어떤 곡선들을 이렇게 잘랐을 때 요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요런 그 비정형적 형태들이 나오는데 요런 디자인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파쿠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전에 그 일본 어딘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요런 이제 우리가 3차원적인 형태를 먼저 만들고요. 3차원 형태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페파쿠라에다가 연산을 맡기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굴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굴을 만든 다음에 이걸 페파쿠라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그냥 돌리면 얘의 전개도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너무 복잡한 형태들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상자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얘를 명령을 주면 이렇게 전개도를 쭉 만들어서 이걸 자른 다음에 붙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뭔가를 먼저 만들고요. 그걸 다시 뭐 주사위 같은 것도 이렇게 먼저 만든 다음에 전개도 작성하면은 요 이어 붙이는 요런 부분까지 여기 이어서 서로 붙일 수 있는 요런 부분까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유명했고요. 지금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래서 이제 자유형 표면을 평평한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하게 설계된 시트 메탈 기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솔리드웍스라고 제품에서 뭐 거의 지존급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티오 등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료의 두께를 고려하면서 종종 접합 및 라벨링에 대한 옵션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이걸 뭔가 만들었는데 어떤 형태만 만들어 놓고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 어떻게 제작하는 건지는 나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접합 부분, 요 접합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접합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범위는 접기가 재료 기술에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은 공예 산업 디자인, 시트 금속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건축에 똑같이 적용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딩 5, 6, 7, 8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내용에서는 질문 수행 요거를 2주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주차로 그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폴딩 박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게 플래너 피규어, 그러니까 이 접었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펴면은 또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재밌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수행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다시 말하자면 A3 백상지 또는 방안지를 계획하고 잘라 접어서 5cm의 육면체를 5cm니까 육면체를 제작한다. 백상지 아래 면에 다양한 색상의 종이들을 덧대어 표현한다. 제목을 정하고 간략한 설명을 기술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요 A3 용지를 뭐 그리드를 만들건 아니면 곡선을 넣건 그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요걸 이렇게 잘라갖고 어떤 특정의 형태들을 만들고요. 그 놈이 접혔을 때는 반드시 정육면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들이 다 접으면 요렇게 정육면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이렇게 접어서 육면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쪽에 있는 이 면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이런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 놓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으면 육면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접힌 면은 뒤에 색상지를 대서 요 어떤 그 문양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뭐 그리드 형태로 어떤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고 뭐 학생들 중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뭐 곡선도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2주차 과제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 최소한 한 개 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요거를 찍은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목을 정하고 간략한 설명을 반드시 기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A3 한 장에다가 백상지를 계획하고 잘라 접어서 5cm의 육면체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다가 색상지를 대서 그 잘린 면이 어떤지 분명히 볼 수 있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기술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저기 PDF 파일 같은 것들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좀 하셔서. 네. 그렇게 진행하고 다음 이제 샵 5부터는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2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